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주식시장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엔비디아, 애플 이런 미국 주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주식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상승으로 드디어 5주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가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조정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90만원대까지 다시 아래로 하락을 했고, 이슈로는 이제 이 공매도를 이겼다, 공매도와 전쟁에서 이기면서 주식을 빌렸던 투자자들의 상한이 늘었다, 그리고 또 테슬라나 리비안 이런 전기차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이 에코프로 관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저는 이 에코프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앞으로 미래에 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증권사들에서 투자 의견 컨센셔스에서 매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투자 의견에는 계속해서 중립보다 아래인 매도, 지금은 분명히 팔아야 된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증권에서도 이런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그레이트 컴퍼니 버 배드 스탁, 좋은 회사이지만 나쁜 주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회사이지만 나쁜 주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이 에코프로가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 저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에코프로는 주식으로 보았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조정 없이 또는 하락 없이 이런 주기가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는 10만원대 가격대에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하반기나 이렇게 앞으로는 횡보기간 또는 약하락하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래야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고, 증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는 공매도로 들어가거나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퍼의 의미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가치, 앞으로 실적, 매출 이러한 것들 모두 좋았지만 이 에코프로의 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이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퍼라는 것은 낮을수록 투자 가치가 높은 지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의 해석을 보시게 되면 동종 업계의 퍼의 평균과 비교해서 낮았을 때 저평가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동종 업계의 퍼를 보게 되면 약 30배입니다. 하지만 이 에코프로는 60배로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고평가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면 200만원 가고 300만원 갈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밸류에이션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을 보았을 때, 이 기술적 분석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가매수 구간에 있고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의 일봉에서, 주봉에서, 그리고 월봉에서 모두 RSI를 70을 살짝 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제 엄청 큰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 바깥까지, 주봉의 볼린저 밴드 바깥까지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펌핑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분명히 이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코스닥에서 1위를 기록했었던 셀트리온이나 또는 카카오게임즈 이러한 주식들이 상장을 하고 상승을 할 때에는 정말 계속 오를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주기가 있고 조정이 있고 또는 하락장, 횡보장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고 이 힘이 모였을 때 그때 엄청 큰 상승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상승하기 전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횡보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정도의 8배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정이나 횡보 구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조건 안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은 분명히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투자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기본적 분석도 물론 다 할 줄 알지만 이 수익을 낼 때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고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적 분석이면 뭐 차트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 굉장히 활용도 많이 하고 이런 트레이딩 채널에서 구독자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수할 때에는 이 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무조건 매수하세요. 에코프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결국에 오를 겁니다. 떨어져도 그러니까 지금 사서 물려도 언젠간 복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독자만 모으려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최근에는 욕을 엄청 먹어가면서도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전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강요를 해서 여러분들의 매수 버튼이나 매도 버튼을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시고 이러한 리스크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주식이라는 것은 잃지 않았을 때 저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투자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은 저는 절대 잃지 않고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그러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때에는 그러니까 엄청 큰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절대 잃지 않는 이런 투자를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보고 고민해보시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시면은 이 투자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강한 보합세를 보여주었는데 미국장은 오늘 독립기념일이라서 이 휴장을 합니다. 어제는 이 연휴를 앞두고 장이 일찍 마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합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핫했던 이 테슬라가 있죠. 어제 약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격 인하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2분기 차량 인도가 83% 상승을 했다. 자, 이 광보합,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앞두고 이 강보합하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가 7%나 상승하면서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테슬라 쇼츠에서 6월 3일날 테슬라 심상치 않다,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그때 타이밍이 바로 저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그 이평선을 돌파하는 주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구간부터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의 $30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6월 3일 때는 분명히 매수해라, 매수할 수 있다, 그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 좋은 위치다, 분명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테슬라도 관망해야 된다, 매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시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저도 무조건 매수하지 말라, 이렇지 않습니다. 좋은 매수 시점에 매수를 해서 그때부터 홀딩을 하게 되었을 때는 큰 상승을 했을 때 수익도 내고 또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멘탈적으로 버티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 지금은 일봉에서 RSI 지수를 70을 이제 거의 닫고 있고 주봉은 이미 70을 넘은 상태, 그리고 이제 주봉에도 위쪽에 닫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한두 번 정도의 펌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매수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좋은 시점에 좋은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코프로와 테슬라는 이미 조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점이 앞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낮은 가격대에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가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평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테슬라 매수하라고 했던 시점의 가격대와 지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고려 사항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물론 정말 장기 투자로 앞으로 10년, 20년 나는 보유할 자신이 있다,
결국에 플러스 되고 상승할 때까지 버틸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외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고 이때까지 뭐 삼성전자나 이런 테슬라도 최근에 물렸던 기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식들이 그냥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하락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그때 같이 악재가 나왔다면 그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가격 인하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전에 가격 인하로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하면서 테슬라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 시점에 대해서는 이 기술적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추천을 했던 인텔의 경우에는 약 28달러 후반대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같은 섹터로 포함이 되면서 인텔이라는 주식은 또 굉장히 회사로서도 나쁘지 않은 주식이고,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바닥을 다졌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런 양봉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인텔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반면에 같은 기간을 보았을 때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큰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 큰 상승보다는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 속에선 차라리 인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더 많이 상승률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계속 에코프로 이 바닥권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인텔이나 이런 주식들을 봤을 때 굉장히 차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에코프로는 전형적인 거품의 구조의 위쪽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명한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엘리어트 파동의 1파동일 뿐이다, 언젠가 2파동, 3파동이 나오면 결국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을 굳이 매수를 해서 물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를 시작할 때 보통의 주기가 4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경우 여기서 한두 번 정도의 펌핑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조정 가능성, 향보, 하락,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오른다고 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강요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굳이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매수하실 때는 이런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도 분명히 고민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까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결국에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라는 것은 잃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벌 때 퍼센트가 많이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잃을 때 덜 잃을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적은 리스크들까지 관리하면서 갔을 때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 아래로 빠지지 않았고 일봉이 이제 61선까지 다시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에 중국 증시나 이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지선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나 손절 등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양봉으로 이제 일봉에서도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그 이평선을 뚫는 그런 일봉이 나왔고, 이제는 5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20주선과 10주선의 이격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승을 한 이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5주선 돌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단기간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그 지지선, 상승 추세선을 잘 지지하는지를 체크하면서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평선이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주봉이 이평선이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 100% 매수보다는 10%나 5%의 그런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국 전기차는 중국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또 한국 전기,
에코프로, 한국 2차전지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엄청 큰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글로벌 전기차, 그러니까 글로벌 2차전지 점유율에서 CATL이 1등을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이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ETF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10만원대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가격대가 이제 다시 오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시점에 매수를 잘하면 홀딩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계속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테슬라나 뭐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에코프로 이러한 주식들 당연히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물량들은 홀딩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 신규 매수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CATL이나 이 비아디 중국 전기차도 분명히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밸류에이션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에코프로는 가격이 이미 90만원대까지 올랐고 차이나 전기차는 만원대로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나중에 관점에서 더 밸류에이션 가치, 더 성장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차이나 전기차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방법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고 짧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20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디커플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분명히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충분히 상승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찾아서 매수해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무조건 다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가 20%나 상승을 했지만 저는 돌아간다고 해도 이 에코프로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방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한 주식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엔 무조건 상승합니다. 저도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리스크들 분명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수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꼭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개별주 에코프로는 예를 들어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바닥권에 있는 개별주들을 매수해 보시거나 또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AI 섹터 또는 전기차 섹터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뭐 리비안이나 또는 뭐 루시드 이런 식의 바닥권에 있는 그런 주식들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스닥이 조정이 온다면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조정 때문에 나스닥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권에 있는 개별주들은 충분히 디커플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은 회사이지만 나쁜 주식 정말 저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탁으로서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매수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